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임실호국원과 군경묘지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완주군이 비봉 폐석산의 매립토와 관련해 매립 전에 환경부의 불법 여부를 물어 그 배경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고질적인 악취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교권 추락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학생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제64회 현충일인 오늘 국립임실호국원과 시군 군경묘지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일제히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고 김대호 상병의 묘역. 남편과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해와 정성스럽게 인사를 올립니다. 나라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한 고인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보러 오는 거지만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 오시면 또 여러분들 또 다들 장병들 참전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니까 또 보고 또 그 시대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고 이병문 육군 상병은 징용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기쁨을 뒤로한 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맏아들은 전쟁 때 다친 몸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 자식들이 이제 그냥 맨정신에 안 하고 술 한잔 드시면은 이제 내가 이런 그 전투에서 이렇게 됐다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백발의 용사들은 먼저 떠난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현충일 추념식장을 찾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 전우들이 그 전사했을 적에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거죠. 16,000여 명의 순국 선열이 잠든 임실호국원에서는 유가족과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전주 군경묘지에서 추념식을 여는 등 14개 시군도 일제히 추념 행사를 열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 비봉 폐석산에 묻힌 건 당초 계획과 다르게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아토가 대부분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갑자기 허가 내용이 바뀐 게 수상하다고 앞서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 완주군이 직접 나서 고아토로 산을 메워도 되는지 자문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 지리에 환경부가 답하는 공문입니다. 매립장에 고하토만 묻을 수 있는지 혹시 계획보다 많이 묻게 되면 법 위반인지를 궁금해합니다. 답변은 명확합니다. 고하토가 과다하게 이용되면 복토가 아닌 매립 목적에 가까워 폐기물 관리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적혔습니다. 명백히 불법이라는 회신, 하지만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산은 결국 고하토로 채워진 겁니다. 수상한 건 지리 시점입니다. 완주군의 지리 공문이 작성된 건 매립장 허가 직후인 2014년 6월. 그러니까 아직 매립이 시작되기 전에 불법 여부를 궁금해한 건데 고하토 매립을 업자와 완주군이 함께 상의하고 계획했을 가능성을 추측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후에 벌어진 불법을 묵인한 셈입니다. 경찰서에서 일단 서류도 다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우리 감사부서에서 요거에 대한 어떤 최종 검토가 있을 것 같아요. 악취와 썩은 물로 촉발된 폐석산 폐기물 문제는 업체와 행정기관 유착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시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올해도 악취 저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산단 인근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소에도 악취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욱 심해지는 악취에 고통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너무 심해서 막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어느 여름에 막 무슨 시골에 그런 화장실 냄새 같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익산시가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10곳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익산 악취 24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밤에도 악취 상황실을 운영해 악취 발생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축산단지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7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월등한 좋은 장비로 보강했고 또 인력 또한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내놓은 그동안의 대책과 크게 다를 게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악취 측정기의 경우 최신 기종을 설치했는데도 감지할 수 있는 악취 종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4가지 정도의 악취를 포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뿜어내는 것들이 4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여름철 악취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익산시. 그러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시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석산 침출수를 하천에 방류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4월 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 40여 톤을 동산동 하수처리장을 통해 방류하다 적발돼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침출수는 복구 중인 익산 낭상면의 한 폐석산에서 나온 것으로 1차 처리 과정을 거쳤지만 질소 성분 기준치 20ppm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와 계곡물에 대해 발암물질인 라돈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저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 수원을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수돗물 대신 지하수나 계곡수를 마시는 주민은 5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요즘 교사들의 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교권 때문에 일찍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도 늘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은 학생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다 폭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A 교사는 특별 휴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277건입니다. 폭언과 욕설, 수업 진행 방해는 물론 심지어 폭행과 협박 등도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학교 내에서 폭언이나 욕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의 진행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의 87%는 최근 1, 2년 새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답해 10년 전 설문조사에 비해 3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교원의 사기 저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에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지금 무너졌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가장 염려사항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명예퇴직 증가의 원인을 교권 추락에 있다고 답해 학생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상상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오는 20일 발표됩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모두 마친 전북교육청은 오는 19일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증을 받은 뒤 다음 날 재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은 오는 11일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타시도교육청과 발표 시기를 조율해달라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광역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 박희자 의원은
정부가 생산과 유통, 소비를 체계화해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학교급식 지원센터조차 기대에 미치지 못해 먹거리 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는 물론 안전성 관리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에 관광 모노레일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김제시가 오는 11일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민간 사업자 3곳이 316억 원을 투자하는 관광지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3개 사업자는 한파우 관광지 안에 길이 2km의 모노레일, 항공우주 천문대 옆에 높이 70m, 길이 800m의 공중하강 체험시설을 만듭니다. 김제시가 오는 11일 실내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에는 70여 기업이 참가해 300여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구인과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및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실군이 농가를 대신해 보리를 수확해주는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보리 수확 전용 콤바인으로 수확을 대행해주면서 수확량 손실이 줄고 재배 면적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유망 강소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줬습니다. 이들 기업은 3년간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와 마늘, 보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올해 양파 생산량이 수요보다 15만 톤이나 많은 128만 톤으로 예상돼 시장 격리 물량을 최소한 7만 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농림부 장관에게 제안한 결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또 마늘은 예상 생산량이 36만 6천 톤인 만큼 2만 5천 톤을 수매 또는 수출해서 격리하고 보리는 정부와 농협이 일정 부분 보전해서 계약 재배와 비계약 재배 가격 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정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사소송에만 선임하던 변호사를 행정소송에도 선임하고 승소시 소송 비용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돼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50건에 이릅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을 통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8,8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로 도박과 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 곳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때이른 더위에 오는 25일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보통 7월에 문을 여는 선유도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를 앞당겨 오는 25일 개장해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차량을 이용해 찾을 수 있어 많은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경찰서가 5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동거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남원의 한 원룸에서 열흘 만에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내륙 산간에는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